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중국어학 20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선까지 했었는데요. 전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압과 고기압은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교과서에는 상당히 많이 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담아봤거든요. 내용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온대저기압 나온 데까지 해서 81페이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기압과 저기압은요.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주변보다 이제 기압이 높은 곳을 기압이 높다 해서 고기압, 낮은 곳을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날씨를 보게 되면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이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고 하강을 하게 되면 단열 압축이 되죠. 단열 압축이 되면서부터 공기 이제 기온이 점점 높아지니까 구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인데 상승 기류에서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온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저기압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강수 현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풍향을 보게 되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감,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북반구의 경우고요. 북반구의 고기압 중심에서는 정확히 이제 지면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즉 북반구 남반구의 차이는 뭐냐면 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 요 차이만 있게 되고요. 이 고기압은 불어 나간다. 지표면에서 하층에서 그다음에 저기압은 불어 들어온다. 이거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상관없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저기압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우리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저기압에 의해서 어떠한 날씨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은요 중위도 지역의 일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얘는 챙겨보게 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을 하죠. 저게 이제 저기압 중심이 되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항상 동반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 방향은 이 방향. 뭐 서에서 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서에서 북동이죠. 이제 북동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앞에서처럼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었죠. 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여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구름이 만들어지는 지역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온난전선은 경사가 완만하면서 이 전선이 완만하다 그랬었죠.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난층은 고층은 건층은 건을 해서 점점 높아지는 거죠. 구름이 높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정랑이나 저군 같은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온난전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한랭은 기울기가 급하다. 온난전선은 이동속도가 느리다. 한랭전선은 빠르다. 온난전선의 강수구역은 이 전선 전면의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 그랬었죠. 한랭전선은 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에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게 된다.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통과 전에서 전후 비교하게 되면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하고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이 불게 된다. 다음에 한랭전선은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기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바람의 풍향이 이제 남서에서 북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 저기압의 생성, 발달, 소멸을 단계인데요. 이건 이제 아마도 전에 교육 과정에 있던 그림인데 그거는 되게 유사하거든요. 자, 먼저 온대 저기압은요. 북반구 기준으로 이제 남쪽에 따뜻한 공기, 북쪽에 차가운 공기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전선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형성에 의해서 이제 이게 대치해 있다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이제 이쪽을 보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찬 공기는 돌면서 밑을 파고들겠죠.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죠.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의 속력을 이야기했을 때 한랭이 더 빠르다고 했죠. 뒤에 있죠. 온난이고. 자, 한랭이 따라잡으면 어디서 따라잡으면 저기압 중심부터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폐색 시작,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폐색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멸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섞일 때 만날 때는요 보게 되면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만나지만 나중에 이제 섞일 때 보게 되면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아래에 위치하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기의 이제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른 데로 이제 쓰였겠죠.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기상 일기예보랑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요. 뭐 일기예보는 간단하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일기 요소를 관측을 하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지상에도 관측을 하고, 다음에 이제 되게 위쪽에 고층에도 있죠. 뭐 항공기나 라디오 존대 같은 경우를 띄워서 기구에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해양에서 기상 관측하고요. 다음에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일기도를 갖다가 작성을 합니다. 현재 값에 맞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작성한 예상 일기도를 가지고 일기 예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기 기호가 있는데요. 이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운영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요. 뭐 하층 운영, 상층, 중층, 기압 변화 경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일기예보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동그랗게 이 기호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호가 어떻게 생겼나 보게 되면 가운데 둥글게 돼 있어요. 이 둥근 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울량이라고 되어 있죠. 구름의 양. 그래서 보게 되면 구름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게 되고요.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긴 바가 있죠. 막대기. 얘는 풍향이에요. 풍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바람이 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방향으로. 즉 이 온량을 표시하는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위가 북쪽, 아래가 남쪽이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풍속은 여기 나와 있었죠. 자, 25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단위가 노트라는 거.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라 노트 단위로 나타낸다는 거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빠를수록 이게 많이 붙는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선, 온난, 한랭, 폐색 정체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하나 이슬점 온도 있거든요. 이슬점 온도는 뭐냐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이슬점 온도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대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에 의해서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이슬점 온도가 올라가죠. 즉 이슬이 맺히기 쉽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 위에가 현재 기온. 다음에 여기 기압 표시가 되는데요. 기압은 세 자리로 표시를 하거든요. 세 자리 표시를 하는데
이게 몇이죠? 0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8인데 자, 이건 다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13 헥토파스칼 중에서 요 앞에 두 자리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되고요. 맨 끝에 있는 오른쪽 숫자는 이제 소수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08이라고 읽는다면 그림이 좀 잘 안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뭐 1008.2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생략을 하는 이유가 뭐 이게 뭐 2000 헥토파스칼이 있고 뭐 3000 헥토파스칼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압이라는 게 이제 일정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는 생략을 하고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소수점 첫째 자리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풍향을 이야기할 때는요, 착각하기 쉬운데 풍향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냐 불어오는 방향이냐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관찰자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건 남풍이 아니라 북풍이라는 거죠. 북쪽에서 오니까 가는 방향은 남쪽이지만 해서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에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등압선이 있는데요. 등압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등압선의 간격을 가지고 간격이 넓을수록 기압 변화가 작기 때문에 풍속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경우에는 풍속이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기도에서 등압선은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온대 저기압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발달하고 소멸하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리로스쿨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